반갑습니다. 호구영입니다. 한큐 바둑 8단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걸쳐만 두고 좌하기 쪽으로 다시 걸쳐서 발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양걸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화점에서 양걸침을 당하면은 좋지 않다고 해서 걸친다면은 거의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뭐 양걸침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더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손을 빼고 두는 바둑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곳은 조금 아픈데요. 자, 이곳에 씌워가는 수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우하기를 막는 자리도 두텁긴 한데요. 한 칸으로 살아두고요. 서로 기세의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곳을 바로 붙여서 사나요? 하나, 흙도 외곽이 두터워져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는 치받아 둔다면은 백이 지키고 나서 단점이 있어서 또 한 번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셋, 치받지 않고 넷, 늘어서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백이 손을 뺀다면은 나중에 이곳까지 하나, 치중해서 둘, 셋, 막을 때 넷, 입구자를 다섯, 한다면은 뒷맛이 여섯, 상당히 나쁩니다. 일곱, 여덟, 네, 백은 받아서 살아뒀고요. 하나, 둘, 이곳에 응수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백은 이렇게 호구 쳐서 받고 싶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는 것은 흙이 이 자리에 찝어가는 수가 선수가 둘, 됩니다. 셋, 그렇다면 나중에 백이 넷, 끊었을 때 다섯, 단수 치고 장문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끊기는 단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 수가 없다면은 축이 유리하다면은 둘, 셋, 백이 끊어왔을 때 흙이 넷, 축으로 잡을 수가 다섯, 있는데요. 축이 불리하다면은 일곱, 끄는 한 점을 잡을 길이 여덟, 없죠. 그래서 미리 이 수를 교환을 다 해두고요. 이제는 백이 끊어오더라도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하나, 걱정이 없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둔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입구자로 가상기를 씌워서 계속해서 모양을 키우는 수, 또 날일자로 달려서 실리를 취하는 수, 그 하나, 자체로 둘, 셋, 가면도 넷, 두텁게 시키고 있기 다섯, 때문에 여섯, 세 가지를 보면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흙의 진영이 더 넷, 커지지 다섯, 못하도록 되기 여섯, 쉬웠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이 정도로 지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씌우지 않는다면 흙이 역으로 날일자로 씌우는 자세가 좋습니다. 백이 받지 않는다면 막히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흙도 날일자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요. 자체로 하나, 활용이고요. 또 둘, 흙은 셋, 계속해서 씌워 넷,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협공을 할까, 날일자로 받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무난하게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협공을 한다면은 아마 백도 뛰어나가고 하나, 협공을 둘, 해서 셋, 반발을 할 것 넷, 같습니다. 다섯, 아, 이곳에서 3-3에 뛰어 들어와서요.
너무 실리 욕심을 낸 수 아닙니까? 하나, 예전에는 이런 수도 네. 종종 두어졌었는데요. 지금 한 칸이면은 이렇게 바로 3-3에 뛰어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날일자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특별히 뭐 실리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국면이 아닌데 왜 이렇게 뒀을까요? 백돌이 하나 더 다가와져 있다면은 흙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3-3에 두는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위에 실리만을 위해서 두는 것은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날일자로 뒀는데 흙은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 하자는 대로 다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네, 먼저 끊었는데요. 그것은 흙이 받아두면은 결국에는 뒤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나와서 미리 끊어두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만약에 하나, 이쪽이 백이 둘, 굉장히 강해서 넷, 끊어만 다섯, 둔다면은 이후에 전투를 일곱,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먼저 끊어두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우변 쪽은 여유가 있죠. 하나, 둘, 이것을 셋, 막았는데요. 넷, 네, 다섯, 호구를 쳐서 두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은 흙도 젖혀서 눌러두게 된다면 두텁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구슬은 뻗어두고요. 결국은 차단을 하면 귀를 다시 둘, 살아야 셋, 되거든요. 넷, 아, 그렇게 두나요? 구슬은 끊긴다면 좋지 않은데요. 오히려 흙이 상변 쪽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서 하나, 둘, 흙을 셋, 도와주는 수 넷, 같습니다. 다섯, 어차피 살아야 되기 여섯, 때문에 변 쪽을 일곱, 지키고 흙이 여덟, 차단할 때 귀를 살아두고요. 그러면은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흙도 잡아두거나 우변을 벌리면서 간접적으로 보강을 해두거나 하나, 하는 진행이 될 둘, 텐데요. 셋, 넷, 넘어가는 것은 다섯, 흙이 여섯, 끊었을 때 일곱, 결국 다시 또 여덟, 아홉, 귀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이 넘어간수록 이렇게 변 쪽을 지키느냐 넘어가느냐인데요. 변을 지키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것은 호구라서 백이 바로 막을 수가 없죠. 늘면은 한 칸 띄어서 또는 늘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셋, 상변부터 지켜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곳을 짚어왔는데요. 나와서 끊는 수가 하나, 있거든요. 잡으면은 셋, 반대쪽 돌을 넷, 축으로 잡아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만 이렇게 두점머리를 두드리는 것이 그 수를 간접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끊으면은 잡고요. 하나, 둘, 단수 치고 셋, 잡아야겠죠. 넷, 백이 다섯, 끊고 여섯, 반대쪽 돌을 잡을 일곱, 때 흙도 여덟, 나오면서 양단수가 아홉,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어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나와서 끊는 수를 결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를 밀어서요. 흙의 모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은 특별히 백을 잡으러 가거나 아홉, 할 필요 없이 튼튼하게 지켜두고 있으면은 결국은 백이 우상기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편한 국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반면에 백은 그냥 사는 것은 지금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라서 수를 찾아야 되고요. 흙은 백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응수하기도 하나, 편하죠. 한 점을 두텁게 잡아두겠습니다. 이제는 백이 살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곤란하죠. 하나, 자, 이제는 둘, 셋, 흑도 넷, 우변을 두텁게 다섯, 처리했고요. 여섯, 일곱, 상변 여덟, 흑돌만 뭐 잡히지 않는다면은 반면 10집 이상 앞선 형세가 되겠습니다. 둘, 셋, 자,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백이 귀를 들어오지 않고 상변을 지켰으면은 상당한 백 모양이 생겼을 텐데요. 괜히 귀를 들어오는 바람에 힐리는 차지했지만 바깥에 흙이 두터워지고 또 상변도 흙이 들어와서 깨는 하나, 진행이 되고 둘, 있습니다. 셋, 자, 넷, 여기서는 다섯, 백이 늘면 여섯, 보통이었는데 젖혔기 일곱, 때문에 흙도 같이 젖혀가고요. 여기서는 2단 젖히는 게 맥입니다. 끊어지는 단점은 뭐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언제든지 흙 한 점을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면 둘, 되기 때문에 셋, 이렇게 넷, 젖혀서 두면 다섯, 되겠습니다. 여섯, 또 이어서 일곱, 두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고 나왔네요. 자, 하나, 그러면 이것은 둘, 이렇게 셋, 타고 나오겠습니다. 역시 백이 따내는 것은 되젖히면 흙에게 리듬이 생기죠. 네, 이렇게 되젖혀서요. 이 패를 할 수가 있나요? 뒤쪽에 패가 있어서 패를 하는 것은 무리 같습니다. 또 흙이 하나, 두터워서 백은 둘, 패감이 별로 셋, 없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패를 해서 백이 패를 지는 날에는 흙이 빵빵 따내면서 흙도는 완성이 되고요. 날일자로 달리면 오히려 가상기, 백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넷, 이것을 다섯, 연결하기 전에 단수를 쳐서 하나 굴복을 시키고요. 아, 그쪽으로 막았어요. 자, 젖히고 나와서 패를 하는 것보다는 이 수단이 더 낫네요. 하나, 음, 둘, 셋, 지금 넷, 젖히고 끊을 때 다섯, 백이 이쪽으로 뻗어서 여섯, 패를 한다면은 뚫리는 수도 남고 백이 부담인데요. 이쪽에 있는 수로 중앙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백이 더 좋은 모양입니다. 패를 졌을 때도 부담이 하나, 덜하고요. 둘, 아, 그 셋, 수는 좋았네요.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렇게 붙여서 글쎄요. 그 정도로 패감이 되나요? 또 그쪽을 받는 것은 뭐 계속해서 또 패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받을 수는 없고요. 아, 그쪽을 이었네요. 그러면은 흙도 약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넷, 이곳을 두텁게 돌파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이 치고 하나, 젖혀서 누는 둘, 수, 또 셋, 뒤쪽으로 날일자 넷, 달리는 수가 기분이 다섯, 좋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젖혔는데요. 하나, 이곳은 흙이 두텁기 둘, 때문에 셋, 넷, 끊어서 싸워도 다섯, 될 것 같습니다. 백이 늘더라도 중앙 쪽에도 단수를 당하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요. 중앙 하나, 쪽을 둘, 지킨다면은 셋, 변을 넷, 뻗어서 제압해 두면 될 일곱,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네, 패를 다시 따냈는데요. 받아주는 것은 되게 활용이기 하나, 때문에 둘, 이곳을 차라리 쳐버리면서
백에게 패를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흙은 우상기 쪽에 팩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곳을 젖혔는데요. 나오면 따고, 띄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 쪽으로 받겠습니다. 있는다 하더라도 젖혀간다면은 백돌이 탈출이 안 되죠. 자, 이수와 이수 교환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막아가면은 하나, 중앙에 백돌을 공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쪽을 하나 먹여치고요. 자, 이수는 안 받나요, 혹시? 받아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따낸 수가 두텁긴 한데 일곱, 흙도 여덟, 요석을 잡으면은 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백도 하나, 빵빵 따내니까 둘, 상당히 두텁네요. 셋, 백이 약간 이득이었을까요? 그렇다면은 먹여친 수로는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젖혀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다섯, 한 번 패를 하나요? 일곱, 여덟, 네, 치받아서 뒀습니다. 흙이 모양이 좋지 않네요. 하나, 둘, 셋, 따내고 이곳을 넷, 젖히니까 흙이 다섯, 오히려 타개를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패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자, 패감을 썼을 때 백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하나, 둘, 셋, 좌변에 흙집이 깨지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 자리는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뻗어두고요. 자, 그런데 백도 이 돌이 약합니다. 쉽게 공격을 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쪽을 젖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어서 한 번 더 패를 하겠습니다. 우상기보다는 자기가 크기 때문에 젖히는 패를 쓰고요. 하나, 만약에 백이 따낸다면은 여기 자기를 잡았을 때 가상기 흑도를 한 수로 잡을 수 있다면은 하나, 백이 좋은데요. 한 수로 잡히지가 다섯, 않습니다. 여섯, 그쪽으로 이어서 그것은 백이 실수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이 자리를 단수 쳤을 때 백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받는 것은 단수 치고 막아갔을 때 백돌들이 좌변에 갇혀서 오히려 잡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렇게 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점을 따내고요. 백도 따내서 이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패를 하는 것은 흑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상변 백돌은 하나, 상변 흑돌은 이미 연결하면서 다 넷, 살아갔죠. 다섯,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 것은 백이 이 자리를 따냈을 때 흑이 안형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패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어서 이곳에 한 집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하나, 두터운 수입니다. 다섯, 가상기에 여섯, 백이 한 수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손을 빼도 죽지는 않지만 날일자를 선수로 당하면은 실리 손실이 큽니다. 그러면은 하나, 백이 받았을 둘, 때 셋, 넷, 이쪽을 젖혀 나오게 된다면은 중앙의 백돌들이 다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까 백이 팩감을 쓴다고 이곳을 젖혔는데요. 이 한 칸 뛰는 수와 교환이 돼서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손해 팩감은 함부로 써가면 안 돼요. 넷, 팩감이 너무 급하다. 이 패만 이기면은 무조건 바둑을 이길 수 있다. 그럴 때는 손해패도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손해가 되지 않게끔 팩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둘, 셋, 넷, 계속해서 이 자리를 다섯, 밀어가고요. 두점머리 맞는 것은 아픕니다. 늘어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쳐서 중앙에 백돌들을 제압해 두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둘, 셋, 자, 젖혔는데요. 이 자리 끊기면은 뻗누수도 선수도 되고 넷, 계속해서 단수를 치게 된다면은 백이 이으면서 또 안형이 없습니다. 흑도 한 발 늦추는 것은 백에게 흐름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강으로 응수를 하고요. 네, 다시 흡소자를 하나, 지킬 수밖에 없죠. 둘, 셋, 넷, 흑도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쪽에 흑돌은 살아 있습니다. 셋, 이곳에 막아서 한 집을 내는 다섯, 수와 여섯, 단수 치고 일곱, 이 자리를 여덟, 이어서 한 집을 아홉. 내는 수가 맞보기입니다. 네, 중앙을 살리고 나오네요. 이 자리 미는 수와 하나, 둘, 셋, 흑소 자리 미는 넷, 수. 다섯, 여섯, 일곱, 조금 헷갈리는데요. 급소 자리를 잡는 게 나았나? 그렇게 뒀어요. 근데 이쪽은 흙이 뭐 철벽이라서 이렇게 둔다고 해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 수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 자리를 막아오거나 또는 중앙 쪽으로 막으면서 행마를 했으면 되는데요. 급소 자리를 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흙이 어떻게든 둘, 받아야 셋, 되는데 넷, 쫓아오거나 머리를 내밀어서요. 이 수는 이제 100이 있는다면은 흑돌이 차단이 되죠. 하나, 그래서 받아야 둘, 되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기 전에 이 수를 먼저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냥 받는 것은 나중에 100이 나와서 끊어서 흑 한 점을 잡는 수가 남죠. 그래서 받기 전에 이 수를 선수를 해두고 둘, 받게 된다면은 흑 한 점이 잡히는 수가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늘어서요. 이 돌을 꼭 살려야 했나요? 그 정도로 형세가 안 좋았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았는데요.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자, 흑은 백도를 다 잡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두텁게 해두고 하변 쪽에서 흑이 먼저 두게 된다면은 우하 쪽에 백말도 곤마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격하는 척 하면서 집을 짓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의 백돌은 일부만 잡아서 실리로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두텁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자, 이 수는 차단을 하고요. 끊었을 때 네, 그 수는 단수를 쳐서 101점을 잡는 것은 100이 연결해서 넷, 다섯, 그게 불만이고요. 늘어서 한 점을 잡는 수와 뒤쪽으로 연결하는 수를 맛보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중앙의 백이 약하기 때문에 흑도를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밀어두고 호구 쳐서 우변의 백 한 점을 잡으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악수죠. 기분 좋습니다. 자, 이런 게 공격의 효과입니다. 직접적으로 돌을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악수들을 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악수를 받아 먹으면서 두터워진다거나 또는 실리로 이득을 취한다거나 해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하나, 둘, 호구를 쳐서 백한점을 잡으면서 연결해 두고요. 흑은 백돌들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이 돌만 튼튼하게 연결을 하고요. 하변 쪽에 성공을 할 수 있다면은 흑의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구스는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촐기 1에 아홉, 쓰겠습니다. 아! 마지막 촐기였나요? 아, 이게 뭐야? 아, 언제 촐기 두 번 다 썼지? 아, 너무 지금 바둑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촐기인 줄 몰랐네요. 지금 흙이 그냥 막으면은 중앙 쪽을 막았을 때 조금 손해가 되고요. 중앙을 늘어두고 잡으면 되는데 늘었을 때 백이 젖혀서 연결할까봐 어느 쪽으로 둘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을 늘어두고 백이 연결을 한다면은 계속 밀어가면은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그냥 마지막 초읽기인지 모르고 초읽기 한 번 더 쓰고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시간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람. 지금 보니까 뭐 시간패가 아니었다면 형세는 많이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둑이 좋았는데 말이죠. 네, 서로 걸쳐갔고요. 한 번 걸쳤을 때는 손을 뺄 수 있다 하더라도 양걸침을 했을 때는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늘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흙은 뭐 두 칸을 벌려가고 여기 협공을 한다면은 보통입니다. 자, 이것은 호각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손을 빼는 것은 흙이 씌워오면은 봉쇄를 당하기 때문에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흙이 두텁게 돼서 지가 않고요. 굉장히 급한 자리가 남게 됩니다. 물론 백이 씌워와서 흙도 손을 빼긴 어려워요. 백이 막아간다면은 흙이 봉쇄하는 것만큼이나 두터운 자세가 돼서요. 흙은 한 번 더 밀었고요. 백은 두 점머리를 젖힘 당한다면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늘었고요. 아마 흙이 한 번 더 여기서 밀어간다면은 백은 손을 빼고 나아기 쪽을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석점머리를 맞는 것도 아프긴 하지만 두점머리를 맞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백은 한 번 늘어두고 흙이 받는다면은 붙여가는 진행이 유력해 보이고요. 흙도 한 번 더 미는 것은 백이 손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바로 자기를 씌웠습니다.
백도 기세로 막았고요. 한 칸 띄어서 길을 살아뒀습니다. 여기서 백이 바로 살자고 했는데요. 물론 길을 사는 것도 큰 자리입니다만 아직 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석을 진행하다가 이제 큰 자리를 두고 나서 사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에는 바로 살자고 했는데요. 입구자로 붙이는 것은 잘 쓰이지 않는 수입니다. 이 모양에서 기본적으로 사는 수는 이렇게 3, 3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흙은 한쪽을 날일자 하고요. 집어갔을 때 백은 반대쪽으로 날일자를 합니다. 흙이 들어오고 막는다면은요. 자, 이 모양은 자체로는 흙이 젖히고 치중을 하게 되면은 백이 살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흙이 빠졌을 때 백이 치받더라도 이곳을 먹여친다면은 두 집이 안 나는데요. 흙이 막았을 때 백은 이곳을 나와두고 일선을 젖힌 다음에 호구쳐서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는 이쪽을 젖혔을 때 백이 바로 막아서 잡혔는데요. 지금은 일선에 젖혀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부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젖힌 수가 있어서 흙이 일선을 밀고 들어오면서 백집을 없애는 수가 안 되죠. 잡혀버리니까요. 먹여치더라도 두 집을 만들어서요. 좀 전의 그림이 가장 기본 모양인데 백의 집이 작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이 연구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날일자를 하고요. 계속해서 한 칸을 띄거나 반대쪽도 날일자를 해서 살아두는 것이 3, 3에 둬서 사는 것보다는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양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3, 3에 둬서 사는 수부터 알아두고 다른 방법도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입구자로 붙여서 살았는데요. 이 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찝었을 때 입고 빠지고요.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날일자를 했습니다. 흙이 막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칸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밀어 올리는 게 흙을 두텁게 해줘서요. 밀어 올리고 흙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흙이 찝는 것은 백이 살고 나면은 끊어오는 수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수 더 가할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흙은 찝어가지 않고 늘어서 뒀고요. 백은 막아서 살았습니다. 백이 막지 않는다면은 치중을 하고 입구자를 둬서 뒷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입구자를 두고요. 찝고 젖힌 다음에 막아서 패 정도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은 막아서 살아뒀고요. 여기서 이 자리에 치중한 것이 흙이 기분 좋은 응수타진이었습니다. 실전처럼 입구자로 받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선수가 됩니다. 실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죠. 백이 받는다면 손을 빼서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 자리를 물론 지금은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끊어올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백이 축이 유리해진다면은 이렇게 끊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끊어온다 하더라도 장문으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지만 흙2와 백삼의 교환이 없다면은 이 도를 잡을 수가 없죠. 그만큼 흙도 부담이 생깁니다. 수순 중 치중을 하고 찝은 것은 끝내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치중해 놓은 수 때문에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가 돼서 끝내기로도 이득이고 더 두터운 모습입니다. 흙이 치중을 하지 않고 찝어 가더라도 선수는 되지만 백이 받아두게 된다면은 이후에 젖혀 있는 끝내기가 백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흙은 먼저 치중을 하고 찝어서 처리를 했고요. 좌변 쪽을 지켜야 되는데 입구자로 지키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평범하게 눈목자로 두는 수는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둔다면은 백은 한 칸 띄어서 교환을 하고요. 이 교환 자체로 좌변 흑진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서 상변의 백진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가게 될 텐데요. 차후에 흑진에는 이 정도로 삭감을 하고 또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정도만 하더라도 흙의 발전성이 거의 사라져 버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행돼서는
오히려 상변 백진의 발전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흑은 입구자로 지키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백이 바로 날일자를 뒀는데요. 만약에 백이 두지 않는다면은 역으로 이 자리를 바로 날일자로 씌워갑니다. 손을 뺀다면은 이 자리를 눌러 막는 게 워낙 두텁고 또 백이 아프죠. 그래서 백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흑은 계속해서 키워갈 수도 있고요. 이 교환 자체로 활용이기 때문에 손을 뺀다 하더라도 좌변의 발전성이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후에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은 활용을 하면서 이 돌의 가치를 다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쭉 밀어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둔다면은 좌변 흑 진영이 상당하죠. 그래서 백은 흑이 씌우기 전에 먼저 날일자를 뒀고요. 흑도 두 칸을 벌려서 이 정도로 두면 무난합니다. 그렇지만 나아기 쪽에 흑돌이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믿고 좀 더 크게 지키자고 했고요. 계속해서 흑이 한 번 더 뒀을 때도 한 칸 뛰어나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흑 진영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두고 백은 우상기로 손을 돌렸는데요. 흑이 여기서 협공을 하는 것은 백이 같이 협공을 해서요. 상변 쪽을 지킨 다음에 전투를 하거나 흑이 붙여 막는다면 늘어서 귀 쪽을 따로따로 살리는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흑은 날일자로 일단 지켜두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백은 두 칸이나 세 칸으로 올려두면 무난한 진행입니다. 백이 형세가 좋지 않다고 느꼈는지 바로 3-3에 뛰어드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 수는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서 좀 무리입니다. 주위에 백돌들이 더 있어서 흑돌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또 날일자가 아니라 한 칸이라면은 또 바로 뛰어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날일자라서 백이 귀를 사는 동안 바깥을 꽉꽉 틀어 막히게 돼서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평범하게 있는 것은 흑도 뭐 날일자로 지킬 수도 있고요. 상변 쪽으로 지켜서 둘 수도 있겠습니다. 백은 판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흑은 백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끊으면은 우변을 한 칸 띄어서 지켜두고요. 또 막았는데요. 무리하게 차단하지 말고 젖히고 늘어서 두텁게 두면 되겠습니다. 백은 귀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전투를 해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와서 귀를 한 수 더 둬야 됩니다. 그래서 흑은 두텁게 두고 있다가 귀를 보강하면은 같이 바깥을 보강해서 충분한 모습입니다. 백이 1선을 넘었는데요. 여기서는 1선을 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흑이 차단을 한다면 귀를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백일이 1선을 넘고 있는 것보다는 변으로 벌리고 있는 것이 더 이득이 됩니다. 1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실전처럼 흑이 끊어간다면 상변 쪽에서는 집이 생기기가 힘드니까요. 실전에서는 1선을 넘고 이곳을 끊었는데요. 백이 계속 밀어주자니 흑이 두터워지고 그렇다고 건드리지 않자니 역으로 선수를 당하면서 이곳은 넘은 게 소용이 없게 됐죠. 오히려 먹여치고 단수를 당해서 흑에게 활용당하는 수만 남게 되겠습니다. 흑은 두 칸을 벌려서 상변을 안정했고요. 백이 이 자리를 짚어왔는데요. 나와서 끊는 수를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흑이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반대쪽에서 두 점머리를 젖혀가니까 백이 나와서 끊는 수를 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은 중앙을 젖혔는데요. 흑이 이어두고 나서도 백이 나와서 끊는 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끊는 것은 흑이 한 점을 잡고요. 백이 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변은 백진영이었기 때문에 백집을 깨는 것만으로도 흑은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은 자상기 백돌도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차후에 공격을 당할 여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반대쪽을 먼저 끼우는 것은요. 역시 흑이 한 점을 잡습니다. 단수를 치고 축으로 흑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나올 때 응수가 없어요. 있게 된다면은 한 점을 나오는 수가 생기죠. 이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축으로 잡지 않고 늘어서 두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늘어서 둔다면은 흑은 한 번 더 밀어두고요. 백이 받을 때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면은
백돌이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나온다면은 단수를 치고 축으로 몰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이 자리를 이을 수가 있었고요. 백도 나와서 끊는 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흑에게 이 자리를 젖힘 당한다면은 백의 모양이 웅크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뻗어서 둘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해서 흑이 상변 쪽을 밀면서 타개를 하게 됩니다. 백이 느는 수를 선수한 다음 귀를 살았고요. 흑도 두텁게 한 점을 잡아뒀습니다. 상변 쪽에서 백이 다가오면서 흑도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이 흑돌은 중앙 쪽도 열려 있고 백말 역시 약하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당할 돌이 아닙니다. 붙여서 뒀는데요. 백이 늘어서 둔다면은 날일자로 진출을 하고요. 실전처럼 젖힌다면은 같이 젖혀가는 게 맥점입니다. 여기서 백이 단수를 쳤는데요. 흑은 백이 단수 친 수를 기다려서 타고 나오게 됩니다. 백이 따냈을 때 여기서 흑이 선택의 기로였는데요. 젖혀서 막아가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한 칸 뛰어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상기 쪽에 백감을 믿고 좀 더 강하게 뒀고요. 여기서 백이 젖혀 나와서 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둔 수가 좋은 수였습니다. 젖혀 나오는 것은 이렇게 패가 되는데요. 101의 돌이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중앙 쪽으로 막혀져 있는 것이 백이 패를 이겼을 때나 졌을 때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 자리에 뒀는데요. 여기에 두니까 흑은 패를 할 수도 있는데요. 패를 하지 않고 이 정도로 둬서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패를 했고요. 백도 끊어서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막아서 좀 더 두텁게 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수였고요. 흑이 따내자 이곳을 붙여서 패를 썼는데요. 흑은 받지 않았고요. 단수를 치자 백은 이었고 흑은 두텁게 좌변의 흑돌과 연결을 해두게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중앙을 젖혀갔는데요. 흑이 늘어서 두는 것은 백이 중앙을 잇게 돼서 이것도 흑이 앞서 나가는 형세이긴 하지만 백도 이 자리를 이어서 두텁게 해두고 큰 자리로 손을 돌릴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편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은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끊어서 더 강하게 더 나갔고요. 여기서 백은 패를 하자고 했는데요. 흑이 어느 쪽이든 받아주는 것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세로 중앙 쪽을 다시 단수를 쳤고요. 백이 패를 들어와서 본격적인 패가 됐습니다. 흑이 따내고 백이 패감으로 이곳을 젖혔는데요. 흑이 그냥 받을 수도 있지만 중앙 쪽을 한 칸 띄어서 받게 되자 젖힌 수와 한 칸 띈 수는 백의 손해 교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흑은 중앙 쪽을 막아가면서 백도를 압박하는 수단이 강력하죠. 백이 따냈을 때 흑은 먹에 쳐서 백감을 썼는데요. 만약에 중앙을 한 칸 띄지 않고 그냥 따냈더라면은 일선에서 젖혀서 백감을 쓰는 수가 좋았습니다. 백이 받는 것은 이후에 백감이 없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뻗어둔다면은 뒤쪽의 백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 쪽에서 손해패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일선을 젖혀서 패를 하는 것은 백도 이으면서 백감이 더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다시 먹여치는 백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둔 수는 정수였고요. 백은 이 백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소를 했고요. 흑도 따내면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 패의 결과는 흑도 백도를 잡으면서 튼튼하게 연결을 해서 큰 불만은 없지만 중앙 쪽에서 빵때림을 한 백이 좀 더 재미있는 결과였습니다. 계속해서 좌변 쪽에서 단수를 쳐간 수가 좋았고요. 흑이 따냈을 때 치받게 되자 흑도 끊어지면서 국면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흑이 이 자리를 웅크려서 뒀는데요. 백은 이 자리를 끊지 않고 흑 보고 이 자리를 연결해 가라고 하면서 바둑을 둘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두고요. 연결한다면은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요. 이후에 한 칸 띄어서 사는 수와 중앙 쪽을 진출하는 수를 맛보기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은 백도 좌변을 깨서 긴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이 이곳을 바로 끊어버리니까 흑이 좌변 쪽을 젖히고 늘게 돼서 백도 사거리 신경이 쓰여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젖혀가면서 강하게 뒀는데요. 흑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끊어서 두 번째 패가 됐습니다.
백이 따냈을 때 좌기를 젖혔고요. 여기서 백이 해소를 하는 것은 흑도 좌기를 잡아서 실리가 큽니다. 그래서 백이 패감을 받았고요. 흑이 다시 따냈습니다. 백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흑이 중앙 쪽을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 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이 있는다면은 막아서 이것은 좌변의 백돌들이 잡히는 모습이 되고요. 흑은 백 한 점을 따낼 수도 있고 이어서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 실전에서는 백 두 점을 먼저 단수를 쳤고요. 그러자 백은 받지 않고 같이 단수를 치면서 타협이 됐습니다. 따내고 따냈을 때, 자, 이곳은 따내더라도 백이 다시 따낸다면은 결국 굴복을 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어서 한 집을 만들어 뒀고요. 손을 빼는 것은 백이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이 두텁습니다. 따내게 된다면은 흑의 안형도 없어지고요. 중앙 쪽에 단수도 듣기 때문에 두터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한 점을 이어뒀고요. 백도 자상기에서 흑에게 날일자로 선수를 당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단수도 보강해서 지켜뒀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패의 결과는 좌변 흑진을 깬 게 커 보이지만 중앙을 젖혀 나오자 백돌들이 약해져서 흑이 이득을 본 모습입니다. 흑은 중앙을 젖혀 나오면서 백돌을 공격했고요. 계속해서 두 점머리를 맞았는데 같이 끊어가면서 최강수로 대응을 합니다. 흑이 끊자 백은 급소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손을 뺀다면은 이 자리를 단수로 활용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아픈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좌변에서 백이 산다 하더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흑도 한 칸으로 두면서 중앙의 백마를 크게 공격했습니다. 중앙을 버려서는 집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살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흑은 이 백돌들을 공격하면서 국면을 두텁게 마무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밀었는데 백이 날일자로 둔 수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쪽에는 흑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뭐 듣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웠고요. 자, 이 자리를 두자 백이 굉장히 답답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한 칸을 띄웠는데요. 흑이 받지 않는다면은 백 한 점을 살리는 수가 가능해지죠. 젖히더라도 단수를 치고 흑 한 점을 잡아서요. 그래서 흑은 백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 것은 나중에 백이 이쪽을 나와서 끊게 된다면은 흑 한 점을 잡는 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흑은 백 한 점을 잡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선수했고요. 백이 받고 흑이 따낸다면은 이제는 흑 한 점을 잡는 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선수해두고 잡는 게 수순이 되겠습니다. 시 받고 흑이 늘자 입구자로 머리를 내밀었는데요. 날일자로 두게 되니까 백이 살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너붙이면서 전단을 모색했는데요. 흑이 뻗게 되니까 백 한 점 잡는 수와 연결하는 수가 맞보기라서 역시 백이 곤란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입구자로 뒀는데요. 여기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선으로 붙여서 넘어갔으면 흑이 많이 이긴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수를 찾기 위해서 수읽기를 하면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바둑의 재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단수를 치고 젖혔고요. 백이 중앙을 둘 때 한 점을 잡으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그냥 이 선에 붙여서 연결한 것보다는 맛이 조금 나쁜 것 같아요. 집은 더 크긴 하지만요. 흑이 불리했다면 모를까 지금 유리한데 이렇게 둘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쳤습니다. 여기서 실전에서는 시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초읽기가 아닌 줄 알고 초읽기를 쓰면서 좀 더 정확한 수순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선 쪽을 막는다면은 백도를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앙 쪽에 하나 선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지 아니면은 중앙을 역으로 두고 백에게 우변 쪽의 선수는 당하지만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이쪽으로 진행을 할지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쪽이 나을지 생각을 하다가 시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타이점에서는 마지막 초읽기일 때 초읽기를 할 때마다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 둘 셋 초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큐 바둑에서는
마지막 초읽기라 하더라도 처음에 한 번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따로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초읽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패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수읽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오랜만에 시간패를 당하고 말았네요. 네, 한큐 바둑 8단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